안녕하십니까. 네이처콜 약사TV의 네이처콜 약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이어트, 일단 그 첫 순서로 첫째, 소식하라입니다. 소식하라. 네. 누구나 다 다이어트 하면은 소식을 해요. 소같이 먹는 게 소식은 아니죠. 네. 소식은 근데 사실은 소식을 하는 걸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네. 굶는 게 소식하는 거라고. 삼시세끼 식사를 먹되 그 양을 작게 먹는 겁니다. 작게 먹고 그리고 소식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소식할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공갈 음식이라고 있습니다. 네, 공갈 음식. 먹어도 배가 안 부른 음식, 공갈 음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도 양이 안 차고 성에 안 차는 음식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음식들이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음식. 네, 그 음식이 바로 공갈 음식들이고 그래도 뭐 잘 안 떠오른다고요? 안 떠오르면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 공갈 음식은 바로 이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이죠.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 밥, 빵, 면, 떡, 고구마, 감자, 그리고 후식으로 먹는 과일들까지 뭐 바나나, 뭐 수박, 망고, 그다음에 망고 포도, 뭐 여러 과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탄수화물 위주로 된 음식들이 사실은 공갈 음식입니다.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땡깁니다. 이게 왜 공갈 음식이 됐겠습니까? 사람이 탄수화물을 어, 쉽게 저장할 수 쉽게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으면은 당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당을 일부는 간에서 글리코겐 또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저장된 글리코겐도 이제 두세 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금방 사용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당분들은 결국에는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탄수화물을 땡긴다고 해서 많이 먹게 되고 사실은 달고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탄수화물이. 그래서 그거를 자주 먹게 되는데 특히나 몸이 많이 피곤한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땡겨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탄수화물을 더 먹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생각으로 비계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뭐 콜레스테롤 몸에 해롭다, 뭐 어쨌든 지방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방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지방은 지금 다들 안 먹고 결국에는 느끼하지 않고 지방은 사실은 느끼함을 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지방을 피해서 결국 먹었던 음식이 바로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안 불러서 더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잉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결국에는 이제 내 몸에서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당이 많이 올라가죠. 당이 많이 올라간 만큼 인슐린도 많이 분비를 해요. 인슐린은 그 당분을 또 글리코겐에 저장하기도 하지만 지방으로도 지방세포에 저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인슐린을 많이 분비했는데 그 인슐린을 왜 분비했느냐? 바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내가 당이 많이 안 올라갔다면은 인슐린을 그렇게 많이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만 호르몬으로 인슐린을 지목을 하는데 사실은 인슐린도 죄는 없어요. 왜냐면은 당분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인슐린이 분비된 거지 그냥 인슐린이 쓸데없이 분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분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인슐린도.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돼서 당을 떨어뜨리고요. 당이 떨어지면은 인슐린은 쫙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더 이상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굶거나 식사가 안 들어올 때 탄수화물이 안 들어올 때면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슐린이 비만 호르몬이라고 뭐 지목을 하는데 그건 사실 인슐린은 억울해요. 네, 인슐린은 죄가 없습니다. 지방이 죄가 없듯이 인슐린 역시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먹은 당분을 낮추기 위해서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거를 에너지로 또 저장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만든 것밖에 없어요. 지 역할을 제대로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인슐린이 마치 또 이게 무슨 죄인인 것처럼 비만의 원인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당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럼 당분을 줄이는 대신에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뭐냐? 예, 단백질하고 지방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원 세 가지가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이 세 가지가 네, 골고루 이렇게 갖춰지면 되고 그다음 비교적 많이 먹어도 괜찮은 조금 이제 에너지원이 있고요. 많이 먹으면은 문제가 되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되는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이고요. 단백질하고 지방은 많이 먹으라 해도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탄수화물은 자꾸만 내가 많이 먹어도 얘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인슐린을 분비시키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자꾸만 탄수화물은 많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감당선을 넘어버리고 세월이 지나서 뭐 10년, 20년이 되면은 나중에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하는 사람은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뇨 전 단계 당뇨가 되기 전에는 이제 비만이 오게 되죠. 네, 그리고 각종 몸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 대신에 먹어야 될 게 단백질과 지방인데 단백질과 지방이 바로 계란, 고기, 뭐 생선 결국은 동물성 음식인 거고요. 그 동물성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 말한 주제 제가 소식하라고 했죠.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줘야지만 소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럼 많이 먹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과식하는 거랑 적정량을 먹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배가 터져 나가는데도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식욕 중추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먹으라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뭔가 고장 난 거죠. 충분히 먹었다면 분명히 내 식욕 중추가 만족을 하고 이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내 뇌에서 호르몬 체계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뭐 렙틴도 있고 여러 가지 식욕 쪽으로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교란이 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포만감을 못 느끼게 되고 어, 계속 먹고 싶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돼서 내가 끊임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었던 결과물은 당연히 소화불량에, 소화장애, 배도 아프고 나중에 심하면은 뭐 토하기도 하고 먹었던 음식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뭐 설사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겠죠. 즉 내가 많이 먹었다고 해도 그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몸이 기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비만인 사람들이나 살찐 사람들은 영양분이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기아 상태입니다. 당뇨 환자도 비슷해요. 당뇨 환자도 혈액 중에 혈관에 혈당은 넘쳐나도 몸은 그 혈당을 이용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몸은 기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기아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럼 기아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음식 계속 말하고 있지만 바로 단백질과 지방 이런 음식들이에요. 이런 단백질과 지방은 인슐린 분비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내가 먹었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지도 않겠죠. 그리고 췌장을 보호할 수 있겠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안 하니까 췌장이 내분비 기능도 있고 외분비 기능도 있죠. 소화효소도 만들어서 내가 먹었던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내분비 기능으로는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을 분비해서 몸의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인슐린을
조금 분비를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소화 기능도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일일 일식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 일식이 요즘에 유행인데 일은 많이 하고 뭐 일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하는데 나는 소식을 해야 되겠어. 뭐 소식을 아까 전에 내가 굶는 거는 소식이 아니라고 했죠. 새끼를 먹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소식인데,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가가 진짜 좋은 음식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으면 요만한 덩어리, 소고기 덩어리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밥도 보면 이만큼밖에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먹어보면 좀 푸짐해요. 예. 그만큼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포만감을 줍니다. 단백질과 지방 같이 들어있겠죠. 모든 고기에는 지방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포만감 음식,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삼시세끼 스테이크를 먹으면 돼요. 그게 부담스럽다. 스테이크는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달걀 먹어도 됩니다. 그럼 달걀 먹는데 달걀은 노린내가 난다. 나는 달걀 비린내 노린내 나서 싫어한다. 그거는 배부른 소리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택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밥, 빵, 면, 떡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평생 내가 싫어하는 것들,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고 싶으니까 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내가 싫어하더라도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이 비만의 악순환, 비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이어트까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욕심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내가 아예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적당하게 탄수화물을 예전보다 많이 조정하고 있고 하고 있다면은 나중에 우리 치팅데이라고 하죠.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도 진짜 내가 먹고 싶으면은 날 하루 잡아서 먹는 거예요. 실컷.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추진력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식할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진짜 내가 소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최대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음 영상 때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에 조금 비유를 할게요. 우리가 요즘에 전기차가 뜨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뭐 전기차, 모델 S, 모델 Y도 나오고, 모델 3도 나오고, 네, 여러 모델이 있는데 이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광고 아닙니다. 네, 이 배터리 용량이 커서 한 번 충전하면은 한 500km를 달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배터리 용량을 더 키우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무게가 많아지겠죠.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왜 말하느냐. 우리 몸도 그래요.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크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내 몸도 그거를 많이 비축해야 됩니다. 내 몸에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은 자꾸 살찌는 이유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되게 많아요. 뭐 하루 동안 뭐 일들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내가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럼 내가 두 끼를 안 먹을 때 굶을 동안에는 분명히 배가 고플 겁니다. 배고프다고 내한테 신호를 분명히 보내거든요. 그럼 나는 그걸 무시했어요. 무시했고 에너지가 100%가 있던 게 쭉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20%, 10%, 나중에 5% 남았어요. 이 꺼지기 직전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진짜 내가 위기 상황이니까 식욕 중추를 자극을 해서 빨리 먹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한 식욕이 발동이 되고, 그래서 음식을 만나게 되면은 진짜 폭발적으로 허겁지겁 먹습니다. 새끼 식사 분량을 한 끼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전기차 용량이 크면은 클수록 멀리 갈 수는 있지만 충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충전 배터리가 커야 되듯이 내 몸도 그래서 그런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새끼의 분량을 몸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새끼를 수시로 먹어주면은 내가 그걸 에너지원을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끼의 용량을 한 번에 다 저장을 하게 되니까 자꾸만 몸이 빅 사이즈가 됩니다. 사이즈가 자꾸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배터리 용량 키워야 되죠. 내 몸에도. 그래야지 내가 밥 안 먹는 끼니 동안 내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되고,
폭식과 가식에 이어서 그거를 몸에 저장하기 때문에 역시 사이즈도 커집니다. 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늘어나니까 그 무거워진 체구를 움직이려면 또 근육도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근육도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방과 근육 모두 다 커집니다. 그 몸이 큰 사람이 돼요. 네, 빅 사이즈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끼 먹는 사람들은 절대 다이어트가 될 수 없고 어, 다이어트가 될 수 없고 자꾸 살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지속되면은 본인의 최고 몸무게 갱신하는 거를 계속 두 눈으로 눈뜬 채 관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겁을 하겠죠. 80kg 넘고 90kg 갱신, 100kg 이제 100kg 넘어 세 자릿수야. 이제 120kg, 150kg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제대로 된 식사를 안 하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못해서 그렇겠죠. 소식을 하려면 소식할 수 있는 음식을 드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식할 수 있는 음식, 네, 근기 있는 음식, 포만감 주는 음식입니다. 네, 그런 음식, 동물성 음식입니다. 계란, 고기, 생선, 그리고 포화지방도 먹어야 됩니다. 버터도 먹으면 좋고요. 네, 충분히 그런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칼로리가 높을수록 오히려 내 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오히려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가 높은 고열량의 음식을 먹고 하면은 내가 양적으로 많이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계란, 고기, 생선 이런 동물성 음식을 삼시세끼 그러지 않고 몇 끼니마다 챙겨 드세요. 밥 먹기 전에. 그러면은 분명 내가 먹던 밥 양도 한 두세 숟가락 줄고 차츰차츰 밥 양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식도 할 수 있고요. 포만감 오래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중간에 간식을 먹지도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지만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배포 좀 해주십시오. 복사 붙여넣기 알죠? 공유하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조금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